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상식 하나를 깨뜨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믿음에 대해서요. 하루 2리터 8잔의 물.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물을 마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생활건강연구소입니다. 물론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마실 때 발생합니다. 먼저 물 중독, 즉 수분 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물 중독증 또는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복잡하죠? 간단히 설명하면 너무 많은 물을 단시간에 마시면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전해질인데 이 농도가 떨어지면 세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세포가 부풀어 오르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 발작,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물을 과도하게 마신 후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과다 섭취일까요? 일반적으로 1시간에 1리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양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운동 후에 갈증이 심할 때, 더운 여름날,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물을 많이 마실 때죠.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물 중독 사례가 많이 보고됩니다. 마라톤이나 장거리 운동 중에 물만 계속 마시면 땀으로 잃어버린 전해질은 보충하지 않고 물만 채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물 중독의 초기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입니다. 평소와 다른 심한 두통이 계속된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그 다음은 메스꺼움과 구토. 특별히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속이 울렁거린다며요. 또한 손과 발이 붓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반지가 안 빠지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 경련이나 약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증상으로는 정신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럽고 심한 경우 발작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사실 하루 8잔이라는 기준도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체중,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이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2.7리터, 여성은 2.2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음식에서 섭취하는 수분까지 포함한 양이에요. 순수하게 물로만 마셔야 하는 양은 이보다 적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시고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하고 너무 투명하면 과다 섭취일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심장 질환자, 그리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아예 적게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탈수도 위험하니까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목이 마를 때 적당량을 마시고 과도하게 강제로 마시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운동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 있다면 물과 함께 전해질도 보충해주세요. 바나나 같은 과일이나 스포츠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수분 섭취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 마시세요.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셋째,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운동할 때는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세요. 다섯째,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절하세요. 똑같은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절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